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김현정입니다. 네, 그 이과생 줄이 여기까지네요. 딱 보니까. 네, 저는 201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신랑과 함께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가 이제 가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꼭 제 강인데 왜 자기 사진을 딱 넣어놓는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제요, 텐코아라는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사실은 탱코화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오늘 보면 이제 제목이 좀 신기할 거예요. 너츠, 볼츠, 뭐, 건축 수업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너트가 이렇게 육각처럼, 이렇게 육각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생기는데, 볼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탁탁탁 돌리면 꽉 조여지는 그거를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전문 용어 쓸게요. 아구가 잘 맞아야 된다. 예, 이게 순서대로 뭔가가 맞아 들어가야 꽉 맞는 것처럼 이 사업의 방법도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줄에 계신 분들 맞죠? 밖에서는 뭐 좀 해봤는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뭘 시작하는 게 맞을까? 그 우리요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여행 가면 항상 수영장이 많이 딸려 있거든요. 그 밖에 앉아가 맨날 구경만 해야 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다음에 여행 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 수영장을 끊었어요. 근데 제가 발차기를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 발차기 다음에 어깨 돌리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는 계속 벽만 잡고 발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미 이제 어깨 돌리기 나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호흡하기 시키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요 열심히 살아왔고 또 밖에서는 나의 그 커리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뭔가 이 앞자리에 자리를 잡아주는 것부터 어색하고 네, 뭔가 이렇게 뭐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일 싫어하던데요. 복제 이런 말. 뭐 뭘 복제란 말이야? 이러면서 뭘 그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소리야? 뭐 HHCC라고 전문 용어 있어요. 해라며 해라. 시키면 여기 군대야.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시니 또 억지로 꾸역꾸역 해 나가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교차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CLC가 매주 똑같은 과목이 반복되잖아요. 맞죠? 여기 한 중간 쪽 오신 분들은 맞죠? 한 1, 2년간 또 꾸준히 들었고 저 뒤로 가면 한 10년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 내리며 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요, 6과목이고, 6주제예요. 주제는, 제목은 너츠 앤 볼츠였고, 주제는 1번부터 6번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끼우거나 약간 옆으로 탁 하면 볼트와 너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1번부터 6번이요.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진주알 깨듯이 착착착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보실 때요, 뭐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처음에요, 시작할 때 초기 사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번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작조차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업의 연수가 좀 가다 보면 각자 막히는 게 있어요. 사업의 어떤 정체기 부분이 올 때 제가요, 목표가 없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요, 명단 안 적어지고요. 계속 폰에 있는 명단이 내 명단인 줄 알고 만남과 초대를 안 하고 있거나 맞죠? 사업 설명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머리에 넣으셨을 때요. 아, 이게 순서대로 잘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사업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 건데요. 어, 아메이가요.
아메이 장사라는 말 안 하잖아요. 참 그게 조금 낯설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 비즈니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장사나 다른 영업이나 이런 일들과 좀 다른 비즈니스적인 속성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리더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가 뭔지 일반 비즈니스든 어쨌든 그 비즈니스라는 것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탱고화를 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배워 나가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이게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딱 보면 처음에 꿈을 적어놔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19년도에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얼마나요 그 성취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뛰었겠어요. 맞죠? 근데 뛰고 나니까 약간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 딱 오기 좋은 게 코로나도 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쌍으로 탁 맞으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흔들렸던 시간들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막 많이 생각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요, 요즘에 이제 김미경 그 리더님을 할 뻔해서 김미경 강사가 인마인드라는 얘기를 많이 해. 이시 뭐냐면 이제 내가 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이루고자 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안 돌아보고 요것만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이루고 나니까 어떠냐면요. 허무해 이런 느낌.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겪는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딥마인드가 이제 깊이 사고하면서 나의 자아를 찾아가면서 걸음을 걸어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리더님 제가요 사실 아메에서 늘 꿈을 해서 저는 꿈이요 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 성취했던 높은 핀들을 이루신 리더님들이 얘기하면서 하나같이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가 1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요,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요, 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꿈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특히 해야 될 일이 많거나, 뭐 주부거나 하면 내 투두 리스트들이 내 꿈인 줄 알고 막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꿈을요, 어, 구성하시는 거예요. 오거지네이션 해가지고 구성화해서 그것을 액션화 하시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꿈의 가시화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꿈 목록을 적어서 작성을 하고 이것을 나의 하루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탱코합니다. 탱코아가 리더님들 이렇게 10가지가 적혀 있어서 파트너들이요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탱고가 한 5개, 3개만 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탱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숙제 매일매일 해야 할 투두리스트 10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나를 성찰시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맵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어, 꿈의 리스트업이 되셔야 되고 그게 내 몸을 만드는 탱코화가 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시려고 조금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또 알아듣고 계시고 눈이 보여요. 예. 그래서 어쨌든 꿈을요 가시화하세요. 잘 모르실 때는요. 한번 스폰서님께 물어보시면서 적어 보시는데요. 꼭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나를 나로 인정하는 꿈.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툴이라는 게 주어졌죠. 이 툴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의 도구. 그러니까 아메인 거예요. 아메인은 나의 성공을 돕는 툴이에요. 도구가 되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구가 뭔지 내가 연장을 들고 뭘 가지고 나갈지를 아셔야 되겠죠. 내 연장을 잘 몰라. 내가 전문가적이지 않아 하면 이 연장을
돌을 깨야 되는데 알겠죠? 사람 머리를 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시스템이라는 이 네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습. 그래서 아메이는 학습으로 이루는 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벤처 기업을 하나 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창업을 할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할 겁니다. 리더님, 그러면요,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부터 어떤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 왜냐면 9시 드라마를 매번 챙겨보던 제가 9시 드라마를 계속 챙겨보고 아침에 오전 드라마 챙겨보고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서 내가 나의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중요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작게 창업을 시작할 건데 그거를 창업 준비를 해 나간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엇을 정리해서 내가 시간을 낼 것인가? 가 필요하겠죠. 시간을 내고 그다음에 마음을 일단 먹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하물며 떡볶이 가게를 열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냐면 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로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떡볶이 가게를 열어도 나 이제 떡볶이 가게 할 거니까 애는 여기 맡기고 우리 남편한테 이걸 부탁하고 그다음에 재료 준비는 이렇게 하고 레시피는 여기서 가져오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뭔가 조금 더 개발해서 여기에 나의 아이디어를 넣어야 돼. 그다음에 그 뭐지? 이게 정리, 청소. 이거는 종업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지. 다 구상을 하는데요. 진짜 재밌는 건 아베이는요. 파트너들한테 보면 되면 좋겠대요. 그리고요, 스폰서가 좀 많이 해주기를 은근슬쩍 기대합니다. 맞죠? 우리 스폰서 그래야 좋은 스폰서인 거야. 스폰서가 뭘 다 해줘. 맞죠? 회원 관리도 해줘. 소비자 PB도 띄워줘. 그러면 우리 스폰서를 막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사업 하나도 아닌데 이렇게 된 그는 아직 자기 사업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결단하시는 거, 마음을 먹는 건 뭐냐면요. 내 사업이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배워낼 거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유보할 건가? 무엇이 여기서 우선순위지?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사실은 창업가의 정신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업가의 정신을, 창업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리더님들께 어떤 처음 이제 알아보시고 있게 그 뭐죠? 처음에 하면 돈 받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라면 그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해서 딱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는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작업가가 적은 책 1장에 보면 무엇이 있나요?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장사 마인드로 하고요 수를 쓰고 꾀를 쓰고 소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메이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재워놓고 강매하고 물건 갖다가 얹히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진짜 네트워크가 될까요? 한 1년은 버티겠지. 2년도 버텨요. 돈 많으면 오래 버티려나? 그러다가 진짜 네트워크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성공시킬 사람이 되잖아요. 진짜가 되지 않으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셔서요. 누군가를 성공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는 거가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합니다. 이게 창업
사업가 안에 녹아져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내 몸에 안착될 때까지 탱코아가 꾸준히 나중에 막 이제 발차기가 신경 안 쓰고 될 만큼 오랜 시간 계속 발차고 어깨 돌리고 맞죠? 이거 펴야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 쭉쭉쭉 나가는 것처럼 반복이 능숙을 낳을 때까지 거기서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그게 나의 일상이 될 때까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변화 그 변화 속에 대가가 주어지는 일이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 되게 애매하세요.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책이 있거든요. 너트앤볼츠 탱코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올 때 책을 펴셔서 내가 여기서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다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눈에 다다다닥 체크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사실 처음에 아메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엔요. 너무 아메 비즈니스가 크게 보여서요. 다시 빨리 전업을 했어요. 빨리 전업을 하니까 시간은 많은데 갈 데는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출근은요, 하면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퇴근 시간 마치고 나면 내가 뭐 했는지가 분명하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 돌기만 하면 월급이 줍니다. 근데요, 아메이는요, 내가 전업을 했는데 2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맞죠? 지금 당장 내 지금 몸값이 얼만데, 사실. 뭐, 포기하고 온 직업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왔는데 지금요, 나한테 지금 뭐, 어, 브론즈 빌더 70만 원도 100만 원도 안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 충격 뱅. 근데 그때 이거를 저희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사업을 구축했을 때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처음부터 월급을 줍니까? 그건 직장인이잖아요. 사업은 이 사업체가 잘 돌아가서 그 내가 투자했던 투자 대비 뭔가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회수되는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요 아직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 분야에서. 제 네트워크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비용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헷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오는 돈 찾아서 떠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 초기에 준비해야 할 이것들에 대한 나의 리스트업이 명확하면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발전기가 돌잖아요. 돌다 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는 고민 많이 했거든. 에너지 내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더라. 발전기를 계속 돌려야 돼요. 돌리다 보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하셔요. 나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내가 뭐 때문에 하려고 했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써보시는데 그냥 쓰면 사실은요 돈을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아메 이 제품 내보고 쓰라고 하나? 무슨 느낌인지 제가 정확하게 전달 못한 것 같아요. 나보고 사업하러 꼬셔가지고 내 한 대 뜨는 매출 직 볼륨으로 사용하나? 어? 예. 파트너도 그렇게 오해합니다. 예. 일단 나부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툴이 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소득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자들을, 그래. 제가 저번에 이제 김미령 리더님 강의 들으니까 그 얘기 나오시더라고요. 그 빈폴이었나? 이게 거의 망해가니까 이제 이재용한테 부탁한 거예요. 사장이 빈폴 한번 입고 나가달라고. 완판됐다면서요. 예. 부자들은 팔 생각을 하는데 우린 살 생각만 한다고. 예.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나는 아직도 소비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L400 나 아직 머리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스폰서 나왜 L400을 사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L400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과 이게 앞으로 탈모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면서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가지지 않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애용이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머리가 빠지는 어느 한 친구가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명단이 쫙 떠내려가지는 거예요. 예. 그, 내려가시는. 예.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날까 고민을 하고, 그냥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까도 스폰서님과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엘사베가 감동이 생겼어요. 엘사베가 감동이 생겨서 이제 야 그러면 이거 뭐 뿌리면서도 사야 되나 하면서 이제 제품도 사고 샴푸를 막 사는 거예요. 탈모 샴푸도 사고 야 너희 제품 생각보다 괜찮다 야 이렇게 얘기가 반응이 나와. 그럼 우리가 언뜻 뭘 해야 될까요? 다음 넥스트. 네, 홈미팅을 해야 되겠다. 이 친구한테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줄게. 그다음에 그때 보니까 네가 살이 좀 찐다 했지.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 정보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홈미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제가 지금 맞죠? 그러면 스폰서님, 우리 친구가 이 말을 했어요. 머리가 빠졌는데 우리 제품이 좀 돼서 얘가 요즘에 이제 좀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그러면 스폰서 이런 데모를 해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고 샘플링을 좀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샘플을 가져가서 이제 다음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막 순진하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홈미팅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요리를 이 친구가 관심이 가지네. 나 요리 똥손이야. 그리고 아직 퀸도 안 샀어. 이래 되면 여기서 이제 막히죠. 그럼 이제 스폰서님께 SOS를 시키면 스폰서 또 있잖아요. 재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들고 온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홈미팅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요 이제 몇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요 찹쌀 케이크를 막 굽는 거예요. 맞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설명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비즈니스가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탱코와 이때 항상 탱코와는 기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업 초기에 유의할 사항, 이거 조심하세요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참 웃긴 게요. 책 한 장에 이렇게 쫙 써져 있어요. 이게 왜 적어 있을까요? 너무나 흔하게 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요, 그렇게 물어요. 좀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물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물을까요? 내가 약간 마음 요렇게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조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요, 잘 알면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잘 알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누가 얘기해서요. 진짜 이제는 투자해야 되는 겁다 하고 비트코인이 살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옆집 언니한테 언니 이제 비트코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언니가 야 너 미쳤냐? 진짜 주부가 똑바로 가정생활이나 해야지. 니 그래 눈 돌리다가 남편 벌어온 돈 다 써가지고 망했다는 여자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예, 그게 정보입니까? 정보인가요? 그래서 리더님들 진짜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뭐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에 유튜브 채널도 너무 많지만 가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잘못 보면 막 쓸데없는 거, 거짓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이 비즈니스 똑같잖아요. 주위하는 모르는 사람들은 나 아메이 가봤는데 야 사람들도 괜찮고 제품도 참 괜찮은 것 같고 이제는 월급만으로 못 사는 것 같아서 뭐 해야 되는 거. 야 가면 니 계속 니 보고 제품 사란다. 야 진짜 그 옛날에 지나갔다 야. 누가 아직도 그런 거 하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괜찮지라고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너가 정확한 정보를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된 시간을 거치고 너희 남편이나 뭐 왜냐면 뭐 남편한테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단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사업하지 마라.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내 방식인지도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이 CLC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CLC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읽어보시면서요.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신박한 것 같아. 내가 막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런 마음도 드시잖아요. 여기 그럼 일단 스폰서님과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아이디어 떠오르면 이런 거 어떠세요, 스폰서님? 하고 물어보시면 그분이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적절하게 커트할 건 커트하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전화로 얘기하지 마세요. 리더님들 전화 열심히 들으세요. 전화로 특히 사업 설명을 한다. 무슨 요즘에는 막 긴 거 듣기도 싫어하자 보기도 싫어서 쇼츠 보는 사람들인데 전화기에 대고 한 20분, 30분 동안 매일 막 사업 설명 누가 듣겠어요. 맞죠? 그거는 우리 뻔한 거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동창회 개모임 특히 뭐 이렇게 모임의 성격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 의사를 전달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 그 모임 자체에 신뢰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밖의 행동들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이나 이런 미팅에 데려오지 마세요.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밥 사줄게 해놓고 앉혀놨던 여기 앉아 있어서 얼굴이 막 이렇게 요즘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짜 심리는 어, 뭘까요? 그냥 회피 아닐까요? 약간 자신 있게 말 못해가지고 가자 나랑 만나자 해놓고 슬슬슬 하다 보면 지가 알아들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거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근데 일단 불쾌해지면 마음이 닫힙니다. 불쾌해지고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딱 드는 순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초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 한 번만 먹게요. 죄송해요. 네,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이다. 그래서 뭐 정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큰 거 누가 오늘 산대.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나 사실은요, 진짜 후원돼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정작 본질을 놓쳐서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얘가 후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눈을 살살 돌리다가 딴 데 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하기. 저는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요,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공부 꼴찌 하는 애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네, 걔네들은 해줄 게 없어요. 가르쳐 보시는 분들 맞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욕구와 그다음에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들이 이미 배양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을요, 스폰서들이요, 어르고 달래고 10년 동안 키워도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귀하고 값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리더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요, 50점 맞은 애, 20점 맞은 애를 100점 빨리 만들기 힘들 것 같으면 100점 잘 맞을 것 같은 애부터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춰라. 참 이게요, 빨리 안 변해요, 사실. 그런데 또 제일 변하기 쉬운 부분이세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로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니까요. 늘 추리닝을 입고 비즈니스를 제안해. 그게요, 이 사람 반대편 입장에서 들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데 어느 날 옷이 바뀌어져 있어요. 뭔가 자세를 갖추고 나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뭐 할 말 있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막 부정적인 이야기는 닫으셔야 됩니다. 뭐 세상의 이야기들 다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가지 한 발도 못 디딜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일 거고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해라. 사실 이 부분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부가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리더님들 잘 관찰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반대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돕더라도 남편이 지원이 있는 거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존중해야죠, 내 배우자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해 나가실 때요, 염두에 두셔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꿈 가꾸기인데요. 제가 처음에가 뭐였어요? 사업 시작하기였어요. 내가 아메이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해 나가려고 하는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한처럼 맺혀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발전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메이함냐 요즘에 돈 많이 번다더라.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 하시기 힘듭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창업가의 정신과 사람을 향한 마음과 내 자신이 나로 살고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돕고 내 성공을 이루고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이러한 마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요. 어느 순간 힘들 때도 있고요. 잘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나아갈 힘이 꾸준히 생기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빅보너스 와 그거 몇십 년 만에 부활했다더라. 돈 딱 보고 이제 그러면 머리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진짜 내 마음속에 꿈이라는 게요. 이 꿈을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마인드로 좋은 차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한 방 크게 16억 땡길 수 있단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한번요 솔직하게 나 자신과 만나서 적으시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고 그거를 적잖아요. 적으면 목표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날짜를 부여하는 순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니 이 계획을 세우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아메이에서 비전 인 액션이라 하거든요. 비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액션으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리더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화하셔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요 가꾸는 거거든요. 그냥 꿈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왜냐하면 꿈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삶은요 꿈꾸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요, 잘 사는 거 내 머릿속으로, 내 상상 속으로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한테 좀 효도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스폰서님들을 보면 자식들을 통해서 가문을 바꾸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가문이 바뀐다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가문이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문화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뭐 이렇게 상상 못 하는 거죠. 배워가면서 꿈을 키워가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김일두 리더님이나 스폰서님들 보면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내어놓으시죠. 내어놓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공헌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세상과 나누는 삶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나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나누는 삶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내 꿈을 키워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세우는 거예요.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꿈이 잊혀지는 순간요. 목표라는 단어는요.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 꿈이 명확해지고 그 꿈이 다시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간절한 상태로만 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 간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액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구체화해서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단계가 목표 세우기입니다. 목표. 그런데요, 이 목표를 할 때 원칙이 있어요, 리더님들. 마음대로 그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누구 밟고 올라가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메이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뭐 그렇게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내만 잘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파트너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원탑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구구절절 유치한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있어요? 사업할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뭐 저를 뻔한 거를 뭐 강의할 때까지 저러고 1, 2, 3, 4 해갖고 읽어주면서 해라.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고 상담대로 하셔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 그리고 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메이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희 파트너 아메이를요. 왜 그만둬요? 엄청 우리 파트너가 한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 대단하게 나 오늘부터 아메이 안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빡 결단을 내리고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뭐냐면요. 한순간 한순간 조금씩 멀어집니다. 조금씩 그냥요. 탱화를 안 합니다. 조금씩 그냥 나의 관심이 딴 데 돌아갑니다. 조금씩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게요. 한동안 쉬면요. 저도 그렇던데요. 쉬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계속 운동하는 상태 있잖아요. 그 달리기 하면 바톤 이렇게 딱 주고받을 때 뒤에서 이렇게 뛰고 있어야지. 벅 쉬고 있다가 탁 오면 팍 잡고 뛰어지나요? 안 되거든요. 그 상태를 만드시는 게 탱코예요. 그게 꾸준히예요. 그게 리더님들이 하셔야 될 원칙입니다. 예. 근데 그 상태를 못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핀이 가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를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꾸준이라는 거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단어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예, 그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은 구체적이다.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행동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사업자니까요. 뭐 구체적인 뭐 이론적인 건 아까 앞에 그런 것들은 빼고요. 진짜 이분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첫째, 브랜드 체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걸 적으세요. 그냥 머릿속에 딱 입력하세요. 내가 지금요, 이제 내가 초기 사업자고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하면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바꿔는 쓰고 싶은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 쓰지? 그러니까 요즘에 가정 경제가 뭐 이렇게 막 넘치도록 풍요로워서 아메 시작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맞죠? 여유가 넘치는데 왜 추가 수입을 원합니까? 근데 어 이거는 제가 아까 뭐랬어요? 저희 비즈니스의 툴이 될 거고 내가 이걸 통해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우리 가정 경제에 맞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해 나가시면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L400 을 샀어요. 그러면 저게 지금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얼마씩 빼가지고 요거를 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요게 만약에 구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래 와 탈모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구나. 혹은요 두피가 처지면 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안면이 처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탈모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내 소비자를 구축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고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 순간요, 우리들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요, 그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 민지 겨우 3%인데 무슨 이런 거 다 사가지고 되겠나 아유 진짜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리더님 그때 우리가요 처음에 내가 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는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 아메이 여자 사업가로 인식을 하느냐, 한낱 그냥 소비자로 인식하느냐, 나 그냥 아줌마인데 그냥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 애기 아빠인데 아유 애야 남자 내 지금 50이 다 돼가지고 뭘 하노? 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 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때요 진짜 나를 다잡게 하는 마음이 뭘까요? 네,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라면 어떻게 할까? 내한테요, 그러니까 나의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래의 기억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된 것처럼 해서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저희는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메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요, 리더님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하물며 영어도 3개월이 지속하기 힘들고, 다이어트나 뭐, 댄스를 배우러 가도 가기 싫은 다음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요? 날씬해졌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영어 좀 유창하게 잘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순간 넘어가죠. 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리더님들 저런 데 오면 저렇게 쇠뇌를 시킨 애가 아니에요.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결국에요, 막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있잖아요. 장기적인 목표는 옳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뭐 해도 또 무너집니다. 또 해도 있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3개월 내에요. 12% 우리 지금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어쨌든 세 레그를 만들고 밑에 브론즈 빌더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33 만드는 거 구조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를 스폰서님과 의논을 해서요. 요게 구체적으로 3%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3%가 꾸준히 어떻게 소비하실 수 있는지 만들어진 3%가 6%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6%를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서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게 만들어지실 수 있어야죠. 예. 그거를 터득하고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진짜 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고 거기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에 대한 거, 나 이만큼이나 이번 달에 시간을 들였는데 이것밖에 안 돼? 지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가 아직 구성이 다 안 됐어요. 네.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제반 시설 막 이렇게 이제 겨우 막 세우고 있는데 알겠죠? 거기서 소득이 인커밍 들어옵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직 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수하셔야죠. 그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업 설명과 OM 초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는 확률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확률과 경험들을 쌓아가시고요. 가운데 내가 고치고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배우셔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그거는 잘못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 보완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 눈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고요. 예, 여기서 뭐가 계속 구멍이 나는지 잘 몰라. 그러면 스폰서님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파트너들이 맨날 사람을 많이 만나요. 사업 설명을 많이 해요. 매출이 9%, 3%예요.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스폰서는 알겠죠. 매출과 관련된 활동을 안 하네 하고 찝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메이 하자 하자 하고 맨날 만나서 밥 먹고는 했는데 정작 샴푸 한번 써보라 말을 안 꺼냈네. 치약 써보자 얘기를 안 했네. 뭐가 좋은지 써봐라고만 했지 정보를 안 줬네. 라고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찾지만 이렇게 키워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명단을 늘려가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메커니즘만 잘 만드시면 늘어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명단이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내 사람들이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기획안 짜듯이 사람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로스맵을 그리고 고치고 상담하고 해보고 고치고 여기서 또 뭐 해야 되는지 일을 찾아서 연결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명단 작성이에요. 그냥요 이름 쭉 적고 한 명 하고 얘 안 하는데 착 지우고 쭉 걔가 얘도 아니야 착 지우고 전화했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서 지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 일을 잘해요. 성격도 분명해요. 네,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요. 내보다 공부 더 잘했어 옛날에. 걔는요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걔가 싫은 거 너무 싫다고 빵 얘기해버리거든. 맞죠? 그래서 선입견, 예단을 가지고 파트너들이 먼저요. 쫙쫙쫙 쳐 들어갑니다. 쟤는 제품을 쓸 건데 사업은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대마 바빠요. 이렇게 말해요. 엄청 바빠요. 어. 그런데 그 친구는요, 바빠서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평생 나 바쁘게만 살아야 될까? 너무 지친다. 또 다른 대안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명단 작성할 때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것 같아. 제가 사업을 할 것 같아. 이렇게만 보고요. 계속 사업자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빨리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출이 또 안 되네. 매출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인가 보다 하면서 결국에는 집에 가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요. 균형의 바퀴를 잘 돌리셔야 돼요. 균형의 바퀴를 소비자, 그다음에 사업자의 균형의 바퀴를 돌리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 무언가를 찾는 사람, 기회를 찾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정직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다 해서요, 그냥 착한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찾는 사업이에요. 찾는 사람.
그래서 명단을 적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에 적으시고 노트에 적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하니까 기획안 쓰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별로 작성. 뭐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적어놓고 다 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룹별로 적죠. 그룹화, 가족, 우리 가족 이렇게 짝짝짝짝 적고 우선순위로 먼저 만나야 될 친구들을 분류하시는 거예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내가 우선순위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보면 열심히 살고 아까처럼 기회를 찾는 친구들 이야기해보면 이런 친구 있잖아요. 우리 집에 진짜 추가 소득이 좀 필요하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셔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가요,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뭐 아메이 비즈니스나 이런 네트워크에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스폰서니까 상담을 해본 결과예요. 내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분류를 해서 조금 두시고 일단 또 찾아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긍정의 반응이 나오는 친구를 먼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 재분류 해 나가셔야 되고 명단을 확장해요. 이 친구가 이제요, 옆집에 있는 순이를 소개해 줬어요. 이 순이가 너무 열심히 살던 친구인 거예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네? 하면 이 친구, 나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확장된 여기에서 또 명단이 나오십니다. 이게 명단 확장이에요. 네, 그렇게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요, 미팅을 초대를 할 거예요. 만남과 초대는 편안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명단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데리고 오지 마라. 예. 그래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이야기하시고 모셔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방법은요. 여기 FORM이 있는데 이거는 유다님들이 좀 이렇게 전화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해보셨을 거예요. 패밀리. 어머니 잘 계셔? 친구 다치며 어머니 건강하게 잘 계셔? 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다리가 요즘에 아파 뭐 이런 얘기 할 거죠. 그런 것도 나중에 다리더님들께 정보가 되겠죠. 그뭐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 occupation 해가지고 요즘에 일은 잘하고 있나? 우리 신랑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 아, 그래? 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쭉 주고받겠죠. 너 일주일에 운동하던 거 그 계속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월수 운동 가잖아. 월수 운동 가잖아. 월수에 그럼 약속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고. 안 되죠. 그럼 얘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쪽으로 잡아야 되구나. 이렇게 나 시간 많아 요즘 이러면 월화수목 다 대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 정도의 이야기를 딱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야 그럼 너 월수에 운동 가니까 화요일 날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화요일 날 시간 돼? 점심 같이 먹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11시 반에 어디에서 보자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처음에 저렇게 책에 적어 놓을까 생각했는데요. 파트너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약속 잡았어요. 스폰 언니. 언제? 조만간이요. 조만간 보기로 했어요. 아싸! 그리고 다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해. 연락을 했는데 걔가 계속 바쁘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올 때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딱 약속을 잡으시고 장소까지 픽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못 만납니다. 예. 그렇게 조만간이란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잡으시고 날짜 하나만 딱 제시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돼? 아니. 그럼 화요일 날 돼? 아니. 수요일은? 아니.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야, 니 요즘은 시간 많네?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수로 날짜를 제시하고 안 되잖아요. 그럼 좀 바쁜 티도 내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며칠 있다 다시 공유. 내가 스케줄을 조절해 봤는데 수요일 날 내가 시간 뺄 수 있겠다. 네가 아까 수요일 된댔잖아. 그날밖에 안 된댔는데. 이렇게 하셔야지. 월요일도 되고 화요일도 되고 이렇게 산티나는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1번부터 6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사업자에게는 1번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 시작하기.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내가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빽빽빽빽 하죠.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가 선명해져야 선명한 목표로 액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연세 바퀴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워낙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혹은요, 그냥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습관이 잘 돼서 성취하는 그게 잘 돼 있으면 모두가 다 성공했겠죠. 그 모두가 공부 잘했겠죠. 막 공부 계획 잘 세우고 액션 빡빡빡빡 하면 점수 나오잖아요. 안 하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왜 이 사업이 안 될까가 아니라요. 안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쉽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저 사업 설명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들어갈 때 플랜, 제품, 사람 이게 다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랜은 명확하게 저희 플랜 시트가 있고 제품도 너무 명확하죠. 피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피플은 여기에 있고 피플은 또 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시 안 보고 싶은 난데 누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싶겠어요. 그래서 리더님들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아까 후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사람 보기에 영 아니야. 그 사람 후원이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폰서님이라는 툴을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렇게 겨룰 수 있는 어, 내가 빨리 안 되니까 내 수준을 빨리 막 올리고 싶지만 그러면 스폰서님 딱 모시고 가기도 하는 거죠. 이때 리더님 스폰서님들 모시고 갈 때 이거는 좀 사이드 얘기지만 스폰서님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너무 이렇게 높여가지고 막 신성화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또 너무 있잖아요. 스폰서님 가서도 우리 스폰서님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파트너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게 되면요. 둘이 의논도 해보세요. 어떻게 프로모션 해드릴까요? 그냥 뭐 둘이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인데, 내가 진짜 삶의 지혜를 많이 얻는 언니야. 혹은 뭐 분이야.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면 내가 한번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프로모션 하셔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방법은 시트로 잘 그 각 다이아몬드 그룹별로 내려오는 게 있으실 테니까 배우시고 익숙해지시고 연습하시고 한 다음에 사업 설명 쫙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설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 어쨌든 잘했어. 그 다음에 뭘 안 하면 땡 반쪽짜리 사업 설명입니다. 뭘까요? 다음 만날 약속을 꼭 잡으세요. 앞에 내용을요 잘 몰라요. 앞에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못해도 괜찮으시니까 다음 화요일에 우리 또 만날까?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뭐 내가 샘플을 해 나가든 데모를 해 나가든 맛있는 걸 먹이든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요. 노력을 층층이 쌓아 올리셔야 돼요. 층층이 쌓아 올려서 엮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계진 친구들을 잘 우리 아이 키우듯이 잘 교육시켜서 OM에도 올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계속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또 다른 사업 설명도 해 나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이 너무 많아서 열정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니 그럴 거면 때리치아라 이러면서 착 자르고 우리 파트너 이러더라고요. 뭐 안 먹는다 했대요. 들 아파서 그렇다 이래 말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보고 싶겠죠. 덜 아파서 그렇대. 덜 아파 봐야 된다. 이를 말하더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초기의 열정이 흥분과는 다릅니다, 리더님. 그래서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같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열정이라는 거는 진짜 신념에서 나오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고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에게는 동시에 사업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번 사업 설명 내용과 방식을 바꾸지 말고 시스템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사업자의 자세를 갖춘다. 복장도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사업 설명은 대화체로 하는 게 좋다.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앞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7번 한번 할게요. 시작.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홈미팅에 초대하는 경우 동의 없이 초대하지 않는다. 단번에 결과를 내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당장 나타내는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사업 설명이 끝난 직후 책과 오디오 등 다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고 작은 제품이라도 하나 제품을 구입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나의 한 번의 사업 설명보다 제품과 자료가 아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요. 읽으시면서 나 저거 실수해봤는데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초기 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두근두근 두근두근 해가지고요. 아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카탈로그를 안 줬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도 매출이 안 떠대요. 그리고 빨리 만나야지 하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어떨 때 이제 그래 내가 카탈로그를 안 줬구나 해서 카탈로그를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개 골라가 써보라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늘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왜 긍정적이었는데 매출이 안 뜨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저희가요, 항상 아미 하면서 리더님, 우리는 창업가잖아요. 창업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요, 비겁하게 빌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 하늘에도 빌고 이러면서 내가 요 정도 하면 이만큼 나타나 주기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리더님들 그냥 내 요만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메이네 한다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시트 설명해 주면 얘가 알아서 주문해 주겠지가 아니라 거기서 반응이 안 나오시면 또 뭘 심어야 될까요? 가가지고 또 한번 만나보면서 혹시 카달로그는 본 적 있어? 하면 카달로그 놔두고 갔었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같이 펴보시고 거기서 펴보시면서 내가 샘플링 했던 것들 한번 먹여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이 친구 지금 요즘에 삶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거기에서 찾아서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연결해 가셔야죠. 그래서 사업 설명 시 유의할 사항을 리더님들 머릿속에 꼭 여러 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볼게요. 이제 사이드로 잘 나를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요.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워라. 이게 주변에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죠. 예, 하물며 뭐
갑자기 다이어트 한대도 막 그래 살아라 하는 사람 천진데 맞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 예,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탕화랑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네, 제가 진짜 배운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탱화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9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19년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를 딱 성취하고 나서요. 줌이라든지 대면 미팅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제가 거의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요. 아기 막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100일 안 된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공부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2년 8개월, 3년 만에 됐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즈니스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코로나가 오니까 처음에는 엄청 달콤했습니다. 안 그랬어요? 솔직히 리더님들. 오랜만에 집에 있어 봤어요. 맞죠? 그러면서 제가요, 저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사실은 어땠냐면요. 둘째를 코로나 때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1년도인가 제가 아기를 낳고 바로 줌으로 홈미팅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 조리원에서 딱 3일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때까지도 줌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상황이 파트너들이 이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는 저희가 쉬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서 뭔가 안 잡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까지 인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인지도 못하고 그냥 왜냐면 볼륨은 돌아가니까요. 볼륨이 돌아가서 제가 제한테 어떤 로스가 일어난다는 거를 상담도 안 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몰랐죠. 알았으면 상담했겠죠. 못 잡고 있었는데, 제가요, 멘탈이 어느 순간 많이 나가는 사건도 생겼어요. 일도 생기잖아요, 리더님들. 그래서 거의요,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아무한테 말 못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극복해서요. 근데 그 우울증이 와서 잠만 잤어요. 정말 못 일어나서. 잠만 잤는데 우울증이 와서 리더님 제가 운동을 해보려고 나가서 걷기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인드가 안 잡히는 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쌓는 그곳이요. 지옥 같았어요. 마음의 상태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했는 건요. 아미 다시 하게 해달라고만 제 마음에 빌었을 정도로 마음이 안 잡혀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럼 대부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너지를 올려야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에너지를 올리려고 운동도 하고요. 걷고 수영도 했어요. 근데 물론 조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100%가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에너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없이 들었어요. 탱코 하라고. 탱코화를 하니까 그때부터요 다시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이게 진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신기하거든요. 진짜로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 마음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하면서 몸을 돌리니까 에너지가 나오면서 다시 제가요 강의도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어요. 스포너님께서 강의를 맡기시면요 사실은 책임감에서 버티듯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극복이 안 된 상태니까 덜덜덜 속으로 막 공황장애 오고 있잖아요. 했는데 여기 섰거든요. 근데 막 있잖아요. 그때 저는요 에너지를 올려야 돼. 어떻게 올리지? 막 그 고민만 하고 다닐 때 다시 역발상으로 탱크화를 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순종했어요. 어쨌든 안 되는데 일상을 돌리고 안 되는데 탱크화를 했는데 제가 회복이 지금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리더님들께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로 한번 믿고 해보시라고요. 작심삼일이 10번 하면 30일이고 100번 하면 1년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탱고와는 그냥 이론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기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리더님들 저희 함께 멋지게 성장해 나가는 저희 아까 드림머시기라 했죠. 그 야구팀 저희 드림월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